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가요,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미국의 안보, 외교 이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기고문을 미국의 시사매체 데일리 콜러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사매체 데일리 콜러 30일 날 게재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왜 한국의 선거 공정성이 미국에 중요한가, 이런 제목의 기고에서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이미 구조적으로 훼손됐으며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 CCP와 국내 친북 친중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후 전개된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갈등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와 전자투표 제도가 선거 조작에 취약한 구조이며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으로 훨씬 중요한 한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한국의 선거를 개입하지 않았다고요? 천만에만 말씀입니다. 왕훈이기가 진두지휘했어요. 서열 사이. 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한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선거 결과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선거 관련 소송에서 선관위가 사실상 사법부를 비호를 받고 있다. 선거소송이 걸리면 반복적으로 법원에서는 기각되는 상황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한 사법부 카르텔이죠. 카르텔입니다. 얼마나 이 부정선거 소송 제기하면 말이죠, 법원에서는 그냥 대법원에서 기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대법관들이 이 대한민국 망친 겁니다, 여러분. 이 법조인들이 망친 거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연구해봐. 저는 수년 동안 발표한 사람인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거 사기 국제 카르텔이 미국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혈맹인 한국까지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발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데일리 콜러는 보수 성향 언론인 터커 칼슨과 기업가 닐 파텔이 2010년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의 정치 시사 전문 매체로 월간 순 방문자만 2천만 명입니다. 월간 페이지 뷰는 6천만 건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 그 자유와 혁신 대표가요, 이 네일러 콜로에 기고한 기고문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 선거의 무결성이 미국의 중요한 이유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과정이 훼손됐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다.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조작선거 관련자들이 기소될 것이라고 발표한 뒤에 한국인들은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조사 결과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음모도로로 치부되었던 것이 현실로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21일 날 말이죠, 다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자들 다 기소하고 구속시키겠다고 하니까 바로 FBI가
미국의 700여 개 상자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21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고 나서 황교안 총리가 바로 23일 날 이 글은 23일 날 쓴 글이고 신문에 기재된 건 30일이거든요. 좀 시차가 있긴 있는데 지금 진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거 조작 카르텔이라고 믿고 있다. 당연하지요.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형태적 유사성입니다. 한미 양국의 부정선거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존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를 우려하는 시민들을 극우 음모론자라고 낙인 찍혀왔다. 우리 대한민국의 레거시 미디어 조중동도 부정선거 붙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KBS, MBC는 저 같은 사람을 완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방송도 내보냈더라고요. 참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MBC를 상대로 해서 좀 소송도 좀 하고 싶고 고소고발하고 싶은데 참 힘이 미약합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부정선거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드러났음에 선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는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관행상 각급 판사들이 맡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원장들이 맡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문영배가 어딥니까? 진주 지역선거관리위원장 맡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한국의 판사들은요, 선거 무효소송 등에서 선관위의 결함을 인정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판사들이 연루될 것을 두려워서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판사들도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올바른 판사가 없어요. 이게 한국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사법부의 카르텔 아닙니까? 한국의 사법부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소송에 대해서 더 이상 법률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 6년간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매번 좌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왔다. 전에 없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거는 사전선거만 그래요. 사전선거만. 여러분 63대 37, 62대 38, 62.5대 37.5, 63.5대 36.5, 64.5대 35.5 이거 나올 수 없어요. 이거. 동전 10,000개를 돌리면 10,000개가 안면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통계학의 대세 법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는 미국의 우편투표와 유사한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천산조작하는 겁니다. 진짜 표에 가짜표 하나, 진짜 표에 가짜표 하나, 이런 게 문제입니다. 단 한 번의 외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었는데요. 이 역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하고 선거했잖아요. 이재명이한테 엄청난 투표를 집어넣었어요. 그 당시 5장에 진짜표 5장에 아마 1장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0.73%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늘이 도운 겁니다. 하나님이 도운 거라고요. 당시 내가 조직한 선거 감시단인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부방대와 예국 시민들의 감시 활동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 12월 보수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대를 배치하는 과감한 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엄군은 선관위의 컴퓨터 서버에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최근에 증언했다. 이후 좌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고 최근 그에 대한 내란죄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한국 내부의 친북 세력과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CCP를 직접적으로 지목해 왔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한국에 전자투표기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평양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 또 베이징에서 수년간 관리자로 근무하던 좌파 인사와 함께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논문을 공동 집필했다. 제가 이것도 방송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전자투표기 도입한 사람, 평양을 위해 간첩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저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방송해 드렸는데요. 자,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때 중국 공산당 서열 4위 영향력 공작의 설계자인 왕우닝을 민주 지도자로 소개하는 충격적인 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중국의 왕우닝을 민주 지도자, 바로 이거는 신권위주의자거든요. 왕우닝이가 그 하버드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신권위주의자입니다. 이자가 부정선거 설계한 자입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유튜브 채널에서 왕우닝이를 민주 지도자로 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베이징이 6,500마일, 약 1만여 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면 베이징에서 600마일, 약 965km 떨어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한국 선거에 베이징이 개입하지 않았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중국 CCP가 부정선거 개입했습니다. 왕우닝이가. 한국의 근대화는 미국 엘리트 선교사들의 공헌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유엔과 미국의 성공적인 군사 개입 이후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모범 사례로 꽃을 피웠다. 오늘날 한국은 선교활동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성과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다. 이들은 조작된 선거를 통해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과는 정반대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 지금 트럼프가 말이죠. 이 황교안 대표가 국제카르텔 한국 관여 사실을 절실하게 지금 공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마비 상태다. 상권 분립도 법치도 무너지고 있다. 이게 무너진 게 국가 기본 질서가 붕괴된 거는요, 부정선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고요. 자, 일당 지배체제를 만들려고 입법을 폭주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와 입법부는 자신들을 지탱하는 사전투표제도를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를 언급하는 가운데 나는 국제 카르텔이 미국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혈맹인 한국까지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을 당부드린다. 지금 FBI에서 국장이 말이죠. 한국의 부정선거 얘기했죠. AF과 관련이 있다고요. 이건 23일 날 쓴 글이기 때문에 조금 좀 뒤처진 내용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한국에서 선거 부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지금 AF 조사 들어갈 겁니다. 수사할 겁니다. FBI가. 나는 지난 5년간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왔으며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여전히 확신한다. 당연하지요. 마치 반전과 우여곡절로 가득한 한국 드라마처럼 한국의 선거 공정성을 위한 투쟁은 결국 국민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다. 2026년 1월 13일 황교안. 근데 이 글은 황교안 대표가 23일을 썼지만 이 칼럼에 연재된 거는 1월 30일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방송해 드렸죠. 2020년 21대 총선하고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서울에서는요,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25%를 위조했어요,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는 부정선거 할 수가 없죠. 경기 지역은요,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
20%를 위조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16.6%를 위조했지요. 제가 이미 방송해드렸죠. 그리고 2023년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요. 진짜표 2장에 가짜표 하나 집어넣습니다. 무려 33%를 위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 하기 전에 보궐선거했어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는요. 역대 최고 주장했습니다.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 50%를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실험해보고 이상이 없으니까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는 관외 사전투표는 진짜표 2장에 가짜표 하나 33%를 조작했고요. 관내 사전에서는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 무려 50%를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2025년 6.3 조기 대선은 무효합니다. 정통성이 없습니다. 가짜로 당선된 거지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조사되면 다시 국회의원 총선 다시 해야 됩니다. 무려 53명 가짜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비례대표까지 하면 아마 60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저는 한 70명 이상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역구만 무려 53명입니다. 여러분. 21대는 38명. 21대와 22대는요. 더블로 당선된 사람이 17명입니다. 17명. 김민석이 같은 경우는 2번이나 가짜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고민정이도 마찬가지고요. 남인순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미 방송해드렸어요. 이미.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최고의 고급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헌이 문란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목령을 한 겁니다. 이런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거라니까요. 지금 FBI가 AUF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수사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선거를 해야 될 겁니다. 제명이는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하면 되는 겁니다.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CCP 아웃을 외치고 있어요. 왕원익이가 중국의 서열 4위, 이자가 신권위주의를 주창한 사람입니다. 이자가 부정선거 카르텔입니다. 뭡니까? 원래는 베네수엘라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입니다. 본사가 영국 런던에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화웨이로 이 자료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조작하는 거예요, 선거 조작. 원격 조정하는 겁니까? 에?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 관내사전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 이 통계학의 대수법칙은 숫자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다 이 말이야.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확수기대해 봅니다.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낼 거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